자, 등기 신청할 때 첨부되는 정보, 등기원인 증명 정보, 그다음에 등기필 정보, 세 번째 제3자의 허가동의 승낙 증명 서면이 있는데 제가 말로 간단히 줄여 소개해 봅니다. 미성년자도 자신 명의 부동산 등기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 있겠죠? 다만 미성년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려 합니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친권자 후견인의 뭐가?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제3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투기의 우려가 있는 이런 지역의 토지를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대에 토지의 소유권 또 혹은 지상권에 등기하려는 자 반드시 뭘 첨부하죠? 토지거래 허가증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이런 맥락으로 내용이 이해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그 농지는 토지입니다. 근데 왜 농지라 합니까? 농지 토지죠? 토지 건물의 토지가 돼요. 근데 왜 특별히 농지라 합니까? 왜? 농사 짓기 한 땅이죠. 따라서 우리가 농사 짓기 한 땅은 농업인만 소유해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취득하려면 뭘 첨부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 역시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서의 내용이 되죠. 때에 따라 동의서, 때에 따라 승낙서, 허가서 등이 등기할 때 첨부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 소개했던 이런 내용들은 모든 등기할 때 첨부할 게 아니라 필요한 때만, 내가 농지를 취득하는데 농업인이 아닐 때라면 농지 자격증명을 첨부하고, 허가지역 토지를 내가 구입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해야겠고, 이런 내용들 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서나 농지증 관련 내용은 여러분이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면서 내용을 또 공부하게 됩니다. 그 관련 내용들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자, 등기할 때 어떤 부동산의 말소 등기를, 어떤 부동산의 그 수익권 이전 등기 하려 합니다. 혹은 말소 등기 하려 할 때 말소 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승낙을 꼭 받아줘야 됩니다. 승낙 받지 못하면 그 등기는 말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말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때에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3자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이 제출되어야겠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그 권리의 변경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권리의 변경 등기. 자, 우리가 여러분 책은 5번째라 소개되어 있지만 저는 첨부 정보는 4번째 내용이 되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이 첨부될 때 있다. 첨부될 때 있는데 특별히 권리의 변경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이때 권리의 변경 등기란 그 내용이 지료, 이자율, 존속기간 등의 증감이 있는 경우입니다. 지료가 떨어졌어요. 혹은 높아집니다. 이자율, 존속기간 등의 증감이 있는 경우. 여러분, 그 지료가 높아지면 빌려 쓰는 임차인은 이익 봐요, 불이익 봐요? 불이익 보겠죠. 임대인은 이익 보고, 이해가 상반된다는 얘기죠. 이해관계인 되는 겁니다. 아시죠? 또는 이자율이 높아집니다. 혹은 낮아집니다. 존속기간을 늘리거나 줄입니다. 이런 경우 있죠. 그런 말미암아 이익 보거나 불이익 보는 경우 있는데, 이를 우리가 뭐라 불러준다? 권리의 변경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이럴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되어야 됩니다. 근데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했어요.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어찌할까요? 그 등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주등기로 한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등기? 주등기로 합니다. 근데 승낙서가 첨부되었습니다. 이럴 경우는 무슨 등기? 부기등기로 합니다. 알 수 있죠? 부기등기로 합니다. 다시 한번 비교해 봅니다. 우리가 말소등기나 말세복등기에 있어서 이해관계 승낙서가 첨부되지 못했다. 이땐 어찌하죠? 등기관 등기를 거부해요. 나 등기 못해줘. 승낙받 빚 갚고 이걸 말소하던가 해. 이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내용이 여러분 책에 344쪽에 중괄호 2번 해보세요.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게 나오는데 말소나 말세복 등기에 있어서 승낙서가 제출되지 못했다. 등기관 그 등기를 처리해요? 거부해요? 거부합니다. 이를 뭐 한다죠? 각하한다.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권리의 변경 등기, 치료, 이자율, 존속기간의 증감 등이 있는 경우 승낙서가 첨부되지 못했다. 등기관 등기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어떤 모습으로? 주등기를 해줍니다. 근데 승낙서가 첨부된 무슨 등기? 부기등기로 합니다. 자, 그 내용 제가 다시 한번 그림으로 소개해 보죠. 자, 1번의 갑이 전세권을, 2번의 을이 지상권을, 3번의 병이 저당권을 설정했다 가정해보자. X부동산입니다. 등기부에 갑군가요? 을군가요? 을구. 왜? 갑구는 소유권 관련상을 기재하고 을구는 뭘 기재해요? 소유권 이해권리 기재합니다. 등기의 생명은 뭐죠? 순위가 생명입니다. 알 수 있죠? 순위가 생명이죠? 자,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설정됐다 가정해보자. 이때 만약에 이 부동산이 경매당했어요. 어떤 순서? 등기된 순서로 변제를 받습니다. 예를 든다면 5천만 원 전세권, 5천만 원 저당권, 이건 치료가 좀 이따 가정해 보세요. 이 부동산 5천만 원 경매 나오게 됐어요. 또 어떤 순서? 등기된 순서. 알 수 있죠? 이럴 경우 갑에게 전세금 주게 되면 을과 병은 줄 돈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처럼 등기는 뭐가 생명이다? 순위가 생명입니다. 어떻게 순서 결정됩니까? 등기를 신청한 순서에 따라 순위가 결정됩니다. 등기 신청되면 등기는 1년 번호 주며 등기를 합니다. 이런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등기? 주등기. 1번, 2번, 3번, 4번 1년 번호 주면서 하는 등기를 주등기라 말합니다. 가능하죠? 자, 그런데 등기 순서가 생명인데 이 갑이 전세를 5년간만 살기로 계약을 했었어요. 5년간. 따라서 2017년 12월 5년이 만기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조건, 살기 너무 좋아요. 똑같은 조건으로 3년 연기를 합니다. 3년 연기하려고 그래요. 이때 2순위 지상권자 을, 3순위 저당권자 병 승낙할까 안 할까요? 승낙을 할까 안 할까요? 예? 안 하겠죠. 왜? 뭐가 생명? 순위가 생명이니까. 근데 기간을 연장하려 한다. 혹은 전세금이 증감됐다. 전세금을 500만 원 더 증감했다. 증액했다 가정해 보세요. 역시 승낙해야 하네요? 안 하겠죠. 근데 집주인, 땅 주인을 미룰 수가 있어요. 돈도 많아요. 승낙할 수 있나요? 없나요? 돈이 많다니까 집주인, 땅 주인이 부등할 일이 없어요. 승낙 그래도 안 해요? 한 번만 해줍시다.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여유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때 만약에 승낙을 했다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한다고 그래요. 어떤 모습으로? 1의 1. 됐어요? 1의 1. 갑의 전세금 얼마 증액했음. 이게 됩니다. 1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처럼 아주 독해요. 승낙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한다면 4번입니다. 몇 번? 4번. 1번의 갑의 전세금 500만 원 증액. 이건 몇 번에? 4번. 만약에 이게 사고 나서 경매가 처해진다면 여기서 얼마 받고? 5천 받고
사순위 얼마? 500.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주등기, 부기등기의 의미예요. 등기는 뭐가 생명? 순위가 생명이다. 이래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가 첨부된다. 무슨 등기? 부기등기. 등기는 맨 꼴찌였지만 뭐와 순위 같아요? 1번과 순위 같잖아요. 이게 부기등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승낙하지 않으면 무슨 등기? 주등기. 뭐가 밀려요? 순위가 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 3번 변제 받은 다음에 전세금 증액된 건 받거나 말거나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 말이 그 의미 해서 여러분은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배웠어요. 대체 권리의 변경 등기란 뭘 얘기하는가? 권리의 변경 등기란 뭘 얘기하죠? 등기의 일부가 나중에 바뀌는 걸.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전부터 잘못된 건 무슨 등기? 경정 등기. 아시겠죠? 나중에 후발적 원인의 변경 발생한 걸 변경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이때 권리 변경은 좀 전 소개한 치료, 이자율, 존속기간 등의 증감 등을 이야기하는데 을병이 대승적 차원에서 승낙한다면 무슨 등기? 부기등기. 승낙하지 못한다면 주등기. 주등기라는 의미는 순위가 밀린다. 그런 말뜻이 됩니다. 그렇게 말이 이해되면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부동산 등기법이 얼마나 어려워요. 어떤 분 얘기합니다. 책을 읽어도 안 읽혀진다 그래요. 안 읽혀집니다. 이런 용어가 막혀서 그래요. 해서 권리의 변경 등기, 혹은 주등기, 부기등기 이 말뜻들을 하나씩 이해해서 나가야 됩니다. 6번째 주소증명서면, 5번째 주소증명서면, 주소증명 정보. 여러분 주소증명 정보는 뭐가 있나요?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 등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가 됩니다. 초본 같은 거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살았던 주소에 변동사항이 쭉 나옵니다. 태어나서 어떻게 옮겨갔는가도 몽땅 알 수가 있죠. 근데 등본을 떼게 되면 현재 주소만 일반적 나와지게 됩니다. 나오는데 이처럼 사람 같은 경우는 주민 등 초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이 됩니다. 될 수 있겠죠? 반면에 법인은 뭐가 있나요? 법인상 정보가 있습니다. 법인상 정보, 그 다음에 비법인은 정관, 규약 등이 바로 주소증명 서면 등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주소증명 서면은 모든 경우 제출하지 않고 등기 권리자는 항상 주소증명 서면을 제공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권리자는 등기 증명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반드시. 이유가 뭐예요? 등기부에 기재하기 위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등기 보게 되면 보통 최암호계, 주소,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앞단위만 나오죠? 이처럼 권리자는 항상 이름과 주소와 주민번호를 등기부상에 기재해주게 되어 있죠. 따라서 등기 권리자는 항상 주소증명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내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나의 주민등록번호이 첨부되고 제공된다. 그런 말뜻입니다. 법인이 취득할 때는 법인 등기상 증명서가. 알 수 있겠죠? 이처럼 주소증명서면이 첨부된다. 그런데 의무자도 첨부할 때 있다. 어떤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도 제출합니다. 즉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의무자 권리자 모두 뭘 제출한다? 주소증명서면을 제출해 줍니다. 이유가 뭡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과연 진정한 의무자가 맞는가 하니까 등기는 서면 가지고 심사합니다. 등기관이. 따라서 2중, 3중으로 이 내용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우리가 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을 제출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소증명서면에 관련 내용이 됩니다. 자, 7번째, 6번째. 자,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 정보가 있는데 이는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주면 됩니다. 좀 전에 소개했지만 등기 권리자는 항상 자신의 무엇을 주소증명서면을 제출해 줘야겠고 또는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면이 역시 제출돼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뭡니까? 주민등록 등본 정도만 제출하면 모든 것이 커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이 있죠? 무슨 이야기냐면 주민번호가 없는 사람 했더니만 누가 없습니까, 여러분? 예? 북한에서 온 사람? 외국인들? 예, 맞아요. 외국인들.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예. 여러분, 누가 등기부상 등기 명인 될 수 있나요? 자연인, 법인,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이걸 우리가 비법인 사단재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하죠? 이제 자연인, 남녀노소, 내국인, 외국인 몽땅 다 포함한다. 가능하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 된다면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다 있습니다. 문제 없죠? 근데 외국인은 주민번호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어찌하죠? 예.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민번호와 똑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지정해 줍니다. 외국인 누가 줄까요? 자,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옵니다. 가장 먼저 누굴 만나요? 출입국관리사무소. 가장 먼저 만나는 데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됩니다. 이때 출입관리사무소의 장이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합니다. 부동산을 뭐 할 때 취득한다면 가능하죠? 또 보세요. 법인. 자, 법인도 공법인, 사법인, 특수법인이 있죠. 공법인은 국가, 지자체 등을 이야기합니다. 자, 법인은 공법인 있고 사법인 일반적인 나눠준다. 공법인이란 국가나 지자체, 국가, 시군구까지 이야기한다. 어디까지? 시군구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법인은 일반 회사나 기업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수법인은 농협, 수협, 신용금고 조합. 조합이라고 명칭되어 있지만 뭡니까? 법인 됩니다. 알 수 있죠? 일반 기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다면 국가도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있다. 권리될 때가 있다. 국가도. 근데 국가는 주민번호가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뭘 줍니까?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국가는 누가 줄까요, 여러분? 국가, 지자체, 외국정부 누가 부여할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여합니다.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냥 국토라고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법인, 사법인, 회사는 주민번호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따라서 부동산 등록 등록번호 부여합니다. 누가 줄까요? 주된 사무소의 등기수의 등기관. 누구? 주된 사무소라 이야기합니다. 주된 사무소. 이때 주된 사무소란 일반적 뭘 얘기하죠? 본점 있는 곳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가능합니까? 종종, 문정, 교회, 사찰, 정당 등을 얘기합니다. 그들도 부동산 취득할 수 있어요. 권리될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민번호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따라 누가 부여할까요? 누가? 시장군수, 구청장.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여합니다. 제가 어지럽게 산발적 정리했지만 나올 건 다 나왔다. 여러분 책을 보고 정리합시다. 이 내용은 10년 단위마다 시험에 나와요. 10년 단위마다. 올해 시험에 났었거든요. 내년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보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책에 345쪽에 하나 빼놓은 게 있었네요. 그렇죠? 일본에 사는 제1경포, 독일 사는 제독동포, 국내 부동산이 있어요.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려 합니다. 근데 외국 나가 살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누가 부여할까요? 대법원 관할 수재지의 등기관. 이는 우리말로 풀어 쓴다면 서울의 중앙등기소의 등기관이 등록번호 부여합니다. 그렇죠? 5가지인데 한번 책을 보고 정리해 봅니다. 국가, 지자체, 국제기관, 외국정부,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법인은 주된 사무소, 좀 전 소개했죠? 본점이란 말로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외국민, 대법원 소재지. 현대 대법원이 서울 서초구에 있잖아요. 그렇죠? CG, 관할 등기시 등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 이를 법인 아닌 사단재단 이야기합니다. 누가 부여하죠? 시장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외국인, 지방 출입국 혹은 외국인 관서의 장이 부여한다. 그냥 편하게 출입국 관리 수장이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법인 등기하지 않은 외국 회사의 법인, 이건 누가 부여할까요? 외국 회사의 법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까? 주된 사무소입니까? 시장군 주구청장입니까? 누굽니까? 예? 외국 회사의 법인. 국내 영업을 하려고 그래요. 부동산 취득합니다. 누가 부여하죠? 예. 시장군수 구청장.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가? 이는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입니다. 아직 법인 등기하지 않아서 법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외국 회사의 법인은 권리 능력이 없는 뭘 봐요? 사단재단 보기 때문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여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시험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여러분, 그 대장등본이란 우리 부동산 등기는 토지와 건물을 등기합니다. 토지는 뭐가 있죠? 토지대장. 건물은 건축물 관리대장. 따라 대장등본이란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뭐가 나와요? 부동산 표시가 나오죠. 따라서 사실은 대장등본, 부동산 표시 증명되는 대장등본을 첨부되어야겠다. 어떤 때, 어떤 땅인가, 어떤 건물인가, 채취 등기할 겁니다.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할 때. 그리고 부동산을 사고 파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대장등본이 첨부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행정구역 바뀌는 바람에 집은 달라집니다. 이를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또는 경정 등기라 이야기합니다. 또는 화재 발생해서 건물이 홀라당 불타버렸어요. 이럴 때 뭘 첨부해요? 대장등본 첨부합니다. 대체 불탄 게 어떤 건물인데 이걸 파악해서 무슨 등기? 멸실 등기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때만 대장등본이 첨부가 됩니다. 하니까 이런 그 7번째 대장등본 첨부 관련 내용은 시간이 가면 저절로 알게 되는 내용이 됩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등기, 멸실 등기 항상 뭘 첨부한다? 대장등본. 이 말 뜻은 거꾸로 대장상의 그 표시가 돼야 보전 등기도 가능하고 이전도 할 수 있고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대장을 또 첨부하는 이유는 등기부상의 표시와 대장상 표시가 일치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첨부케 하는 겁니다. 자, 9번째 도면. 자, 도면에 관해서 소개하고 강조할 일이 있습니다. 자, 도면은 그림 같은 걸 얘기해요. 뭡니까? 그 위에서 내려본 도면, 평면도라든가 입체 도면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등기부는 도면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표현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등기부에 도면 그림 들어가면 복잡해져야 하니까 도면 별도 묶어 정리한 게 있다. 이걸 뭐라 하죠? 도면 편철장이라 이야기합니다. 도면만 따로 묶어 정리한 게 있어요. 따로 있어요. 이것도 역시 원래 등기부상에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근데 등기부의 기재는 복잡해지니까 따로 묶어 정리한다. 이를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광의의 등기부, 넓은 의미의 등기부라 이야기합니다. 등기부와 똑같이 취급한다. 연구부준해요. 등기상 증명서의 점일보도 우리가 열람하거나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와 똑같이 우리가 취급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도면에 관해서는 전자 방식으로 우리가 전자문서로 송신한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어떤 걸로? 전자문서로. 즉 스캔을 떠서 우리가 보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 같은 경우 스캔 떠서 보낼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을 거예요. 가능한 개인도 있죠. 그렇죠?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도 스캔 뜰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따라서 일반적 원칙은 우리가 등기부가 모두가 전산화되어 있기에 전자문서로 송신되어야겠다. 그런데 일반 개인, 자연인, 그리고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라 줄여 제가 비법인의 사단과 재단이라 표현합니다.
비법인의 사단과 재단은 뭘로서? 서면으로서 제출할 수 있다. 뭘로? 서면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전자통신도 가능해요. 근데 모두 된다? 서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런 취지로 내용을 여러분 이해해주면 됩니다. 특히 그 도면이 첨부되는 경우도 함께만 이해해 보세요. 미등기 부동산에 가장 먼저 등기하는 건 뭐랍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 가능하죠? 자, 토지 관련된 소유권 보전 등기합니다. 도면 첨부해야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죠? 역시 건물 관련 소유권 보전 등기합니다. 도면 첨부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 한 필지에 두 동, 세 동 건물을 등기하려 합니다. 도면 첨부해야 안 해요? 해요. 이때는 첨부합니다. 하니까 정리한다면 미등기 부동산의 가장 먼저는 소유권 보전 등기는 첨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한 필 토지에 두 동, 세 동 건물 짓는다면 도면이 첨부되겠죠. 어떤 게 A동, B동, C동 모르니까 도면이 첨부되겠죠. 아시죠? 또 아파트 연립 같은 구분 건물 등기할 때 도면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첨부하겠죠? 근데 이 도면은 주로 누가 제출할까요? 설계사들이. 스캔 뜨는 거 쉬워요. 그들은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적 방법으로 우리가 송신하면 됩니다.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연인, 비법인. 자, 법인은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근데 자연인, 비법인은 뭘로 가능하다? 서면 제출이 가능하다. 서면 제출하는데 그럼 전자통신 안 낸단 말인가? 이것도 돼요. 아시죠? 근데 서면이 된다. 왜? 아직까지 우리 개인은 여기까지는 안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면 제출을 허용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도 어제 잠깐 뉴스를 봤는데 지금 대통령이 중국 가서 혼자 밥을 먹었다 그래요. 혼자 밥 먹었다는 얘기는 혼자 식사한 게 아니라 국빈 대접을 받아갔는데 상대편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가시거리 올랐는데 아무튼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중국 IT가 그렇게 발전한지 몰랐어요. 식비를 뭘로 결제했다고 그래요? 모바일로. 현금을 안 받는 경우도, 안 받는 날도 있다 그래요. 북경이라 그런지 몰라도 완전 모바일로 결제했다는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 보셨나요? 예,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빠르다 그래요. 모바일이 생활되어 있다 이야기합니다. 저도 아직 모바일로 뭘 사고 끊고 하는 건 못합니다. 안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일상화 보편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걸 보고 막 깜짝 놀랐다 얘기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이 IT의 새로운 강국으로 선두주자가 되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국민이 아마 모바일 사용할 정도 되려면 시간 좀 걸릴 겁니다. 우리가 IT 강국이라 얘기하지만 거기까지는 안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좀 놀랬던 이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도면 같은 경우는 전자적 송신한다는 것, 다만 개인과 비법인은 서면도 가능하다. 꼭 여러분 기억되기 바랍니다. 이게 한번 처음에 반영이 될 텐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 내용은요. 꼭 기억이 되길 바랍니다. 인감증명 소개해 봅니다. 제가 제목 이렇게 쓸게요. 등기 의무자 인감증명 제공. 여러분 첨부되는 정보 중 가장 중요한 건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입니다. 인감증명인데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 제공인데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등기 의무자의 권리의 등기필증, 등기필 정보에 이렇게 이런 말을 한번 쓸 건데 제가 등기를 공로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의 권리의 등기필증을 뭐합니까? 제공을 해야 된다. 반드시 의무다. 이런 말로 앞으로 제가 줄여서 볼 겁니다. 다시 보세요. 우리가 등기 공로 신청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무엇을?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공로 신청에서 의무자 뭘 첨부한다? 등기필 정보.
이미 충분히 공부했죠? 여러분 그 첨부되는 정보는 등기부일 정보하고 인감증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이 시간 공부하려고 그래요. 등기무자에 등기부일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능하죠? 제가 등기무자 가로세게 집어넣었어요. 이유가 있네요. 인감증명은 등기신청에 모든 의무자 제공해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알 수 있죠? 모든 의무자가 아닙니다. 등기부일 정보는 모든 의무자인데 인감증명은 아닙니다. 법에 정한, 규칙에 정한 이런 경우만 인감증명이 제출해 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신청 정보에 기재하고 날인한 그 도장과 내가 똑같은 사람입니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무엇을? 인감증명을 제출해 주는 겁니다. 알 수 있죠? 특히 인감증명은 이거 유효기간 있나요? 얼마 이내? 3월. 그렇죠?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내용이죠. 아무튼 등기할 때 서류대 유효기간이 있다면 모두가 3개월입니다. 3개월. 인감증명, 주민등본, 대장등본, 뭐 가족관계증명서 등등등 몽땅 3개월이죠. 근데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의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허가지역 지정을 합니다. 허가서 발부하죠? 사고 팔려는 자. 이때 허가서 유효기간 있나요? 몇 개월? 이건 없어요. 허가서 빼놓고 나머지 몽땅 몇 개월? 3월이 됩니다. 3월. 3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 발급할 때 발급 일자가 없어요. 몇 개월 됐는지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알 수 없죠? 이건 여러분 각하가 돼야 됩니다. 왜? 3월 이내 거 되면 안 되기 때문에 3월 이후 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3월로 정했는가? 가장 최근 거를 제출하기 위해서 3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제가 인감증명 관해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제가 쥐를 환기하게 묻습니다. 자, 소유권 보전 등기 인감증명 첨부해야 하나요? 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왜? 단독 신청이니까.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안 해요. 예.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무자. 누가 의무자죠? 매도인. 인감 첨부해야 하나요? 자, 간단히 합시다. 해야 안 해요? 한다. 안 해요? 예. 지상권 설정 등기. 그림이 그려져요? 의무자. 누가 의무자죠? 지상권 설정자가 의무자. 인감 첨부해 안 해요? 안 해요? 예. 저당권 이전 등기. 누가 의무자? 저당권자. 인감증명 첨부해 안 해요? 안 해요? 전세권 설정 등기 등기무자. 인감 첨부해 안 해요? 몰라요, 이제. 자, 지금부터 그걸 공부할 겁니다. 집중해 보세요. 자, 수익권 이전 등기란 갑이 부동산에게 매매하는 것이죠. 이때 매도인이 의무자, 매수인은 권리자가 됩니다. 가능하죠? 인감증명 첨부해야 하네요? 해요. 왜?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면서 누구 거란 얘기입니까? 매도인. 소유권의 이름 가진 명의인이면서 등기 의무자이니까. 누구니까? 등기 의무자니까. 여러분 책을 잠깐 봅니다. 여러분 책은 그 인감증명에 첨부되는 경우는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60조에 9가지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기억을 소개합니다.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할 때 이 말이죠? 이 말이 정말 입에 탁탁 달라붙게 충분한 연습이 돼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을 한 10번 정도 하려고 그래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뭘 첨부한다? 인감증명. 자, 칠판 또 보세요. 두 번째. 가백수 부동산 위에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의 설정 등기를 하려 합니다. 설정 등기. 가능하죠?
여러분 그 앞서 배웠던 공동신청 권리자문제 중요한 게 이런 의미입니다. 응용이 되니까 알 수 있죠? 갑을 뭐라 불러줘요? 지상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저당권 설정자. 됐나요? 예. 이는 뭐가 되죠? 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을은 뭐라 불러줘요?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뭐가 되죠? 권리자가 됩니다. 권자는 권리자가 됩니다. 질문합니다.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에 설정 등기할 때 등기무자, 인감증명 첨부해야 하네요? 해요? 왜? 왜? 설정자니까? 소유권자인가요? 등기 명인인가요? 등기 의무자인가요? 예, 합쳐보니까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면서 등기 의무자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을 10번쯤 반복한 데 있잖아요. 다시 보세요.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에 설정 등기할 때 등기무자, 인감증명 제출합니까? 예. 왜?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면서 등기 의무자니까. 알 수 있죠? 예. 또 보세요. 세 번째. 갑엑스 부동산의 을명의의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에 말소 등기를 하려 합니다. 가능하죠? 이때 갑을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의 설정자 그리고 권자가 되는데 말소 등기할 때 누가 등기 권리자? 누가 등기 권리자?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바뀌는 거 알죠? 그리고 권자나 등기 의무자. 질문합니다. 지상권 말소 등기 하려 할 때 등기무자 을 됐어요? 등기 의무자죠? 인감증명 첨부해야 하네요. 해야 하네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등기 명인 맞나요? 맞죠. 등기 우상의 명인이잖아요. 등기 의무자 맞아요? 의무자 맞잖아요. 해야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소유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거 소개하려고 그래요. 모든 의무자가 인감 제출하는 게 아닙니다. 알 수 있죠? 누구만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근데 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의무자는 맞아요. 근데 소유자가 아니라서 인감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면서 등기 의무자가 아니니까 제출하지 않는다. 알 수 있죠? 네. 이게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또 오세요. 갑엑스 부동산의 을명의의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을명에 설정되어 있는데 이걸 이전하려고 그래요. 병명의의 지상권, 전세권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전 등기하려 합니다. 가능하죠? 예. 이때 누가 등기 권리자? 이전 권자. 권자, 이걸 이전 권자라 불러요. 등기 권리자. 누가 등기 의무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 가능하죠? 지금 이 단계가 어지러운 사람이 있죠?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 등기에서 권리자 의무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이런 데 응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앞서 공부했고 앞으로 또 공부합니다. 등기법 권리자 의무자 싸움이라 보면 됩니다. 자, 이게 되면 등기 의무자 을 인감증명 제출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줄여 쓴다면 등기 명인 맞죠? 등기 의무자도 맞죠? 근데 뭐가 아니라 소유권자가 아니라서 그래요. 기억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면서 등기 의무자일 때 이때만 인감증명이 제출되는 겁니다. 알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주의로 한계합니다. 여러분 그 등기 필증은 공도신청에서 의무자가 반드시 제공합니다. 알 수 있죠? 자, 등기 필증 볼 겁니다. 의무자 등기 필증 뭐 제공합니까? 예, 왜?
의무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입니다. 의무자 등기별 정보 제공합니까? 예. 왜? 의무니까. 등기별 정보는 공도신청 의무자 반드시. 왜? 의무니까. 등기별 정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림만 이용하는 거예요. 자, 지상권 전세권에 말소등기합니다. 등기무자 등기별 정보 제공합니까? 왜 안 해요? 인감증명이 아니라 등기별 정보. 해야 안 해요? 해요. 왜? 의무니까. 지금은 등기별 정보를 보고 있어요. 내가 그림만 빌려 쓰는 겁니다. 아시죠? 자, 지상권, 전세권 이전 등기합니다. 등기무자, 등기별 정보 제공합니까? 예. 왜? 의무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 등기필 정보는 공도신청에서 의무자가 반드시 제공합니다. 왜? 의무니까. 아시죠? 근데 지금 봤지만 인감증명은 모든 의무자 다 제공해요? 아니죠. 어떤 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이면서 등기 의무자일 때, 이때만 제공합니다. 아시죠? 제가 아주 어려운 내용이지만 등기별 정보 인감증명을 비교해서 한번 소개가 된 겁니다. 이거 아까 제가 다 물어봤었어요. 그림 그리기 전에. 한번 확인합시다, 여러분. 소유권 보전 등기 인감증명 제공합니까? 안 해요. 왜? 단독 신청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제공합니까? 예. 지상권 이전? 전세권 이전? 자, 그림 보세요. 지상권 이전, 전세권 이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아시죠? 예. 지상권 설정? 그림 보세요. 지상권 설정 해야 안 해요? 해요.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빨리빨리 그려져야 돼요. 머리가 아파요. 전세권 말소? 예. 저당권 말소? 이제 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일단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제가 9가지 내용 중 이 한 가지만 설명하고 있어요. 한 가지만.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면서 의무자일 때 인감을 제출합니다. 저랑 함께 볼 겁니다. 소유권 이전 의무자 인감증명을 제공합니다. 문제 없죠? 지상권 이전? 안 해요. 전세권 이전? 안 해요. 머릿속에 계산이 돼야 됩니다. 아, 지상권 이전, 지상권자가 의무자야. 근데 소유자가 아니잖아. 이게 돼야 됩니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저당권 말소? 안 해요. 왜? 저당권자가 의무자인데 소유자가 아니죠. 알 수 있겠죠? 이처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뭘 첨부한다? 인감증명. 이게 되는 겁니다. 자, 잠시만 쉬었다 계속해서 인감증명 등 이외의 내용을 소개할 겁니다.